뭐 몇 억씩 벌었대. 여러분 자녀가 그럼 좋겠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도 자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다 된다면 전 세계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노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아이디어입니까? 자, 그냥 사주팔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저는 사주팔자를 잘 믿지만, 자, 돈 무지무지 잘 버는 사주팔자가 있어. 1번. 돈 무지무지 못 벌어. 사주에 돈복이 전혀 없어. 근데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누가 돈 많이 가지고 있을까? 빌 게이츠 아들이죠. 여러분 애매한 거 있습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NFT 해가지고 벌고 누구에서 벌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헛된 희망 고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양성길 교수님 쫓아다니는 메타버스 미래세계 계속 쫓아다니면 다 성공할까? 변하는 미래를 몰라서 망한 기업이 노키아부터 수없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성공한 기업이 미래를 알아서 성공한 기업이 더 많을까? 모르는데 성공한 기업이 더 많을까? 모르는데 성공한 기업. 미래를 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되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고 알으라는 겁니다. 노력합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여러분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다시피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한 30년 동안 그 결과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남는 건 뭡니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벌다가 깨진 사람도 있는데 남는 것은 몸은 병나 있고 가족하고는 단절돼 있고 맞습니까? 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미래 예측학 박사입니다. 미래는 현재를 모르고 미래를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봅니다. 주변에 쟤 말이야 잘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잘 나갔습니다. 누구나 인정하죠. 그래 끄떡끄떡. 그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왜? 맨날 뺀질뺀질 놀고 직장에서 하던 애가 진급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거 얼마가 잘리겠지. 근데 안 잘리고 잘 나가면 이상한 거야. 의아한 거야.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뭐냐? 미래를 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 열심히 해. 정말로 죽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1등도 하고 쟤 나중에 잘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학교 다닐 때 1등, 2등, 3등, 5등, 10등 했던 애 있고 뒤에서 10등 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맨날 놀고 누가 사회에서 좋은 레벨에 있습니까? 나중에. 객관적으로 뒤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봅시다. 현실은 자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사람이 큰 부자 되는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부 잘하고 흔한 말로 S대를 나왔습니다. 주로. 그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언젠가 보니까 어느 대학교 MT 사진을 보니까 그 MT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 이상이 장관들이더라고. 어느 대학교예요? S대. 먼저 S대. 우리는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예측한 학자 누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 마크 저커버그 아니면 이런 또 누굽니까?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인데 말고 지금 누구야 갑자기 빌 게이츠도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어떻게 예측하는 겁니까? 첨단으로 자기 분야에 있다 보니까 자기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는 겁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먼저 하는 게 예측인 겁니다. 예측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나가는 게 있고 예측 전문가가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예측 전문가가 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서양 미래학을 얘기할 때 미래 예측 전문가가 예측한 것보다 구두방 하시는 분 예측한 게 적중도가 더 높더라. 이런 얘기도 실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어떤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측은 됩니다. 혹시 구두를 닦으시고 구두에 종사하시는 분은 구두만 보면 저 사람이 직업까지 거의 맞춥니다. 그런데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 매니아. 구두 매니아는 구두를 특별히 신경 쓰다 보니까
그분의 직업은 잘 못 맞죠. 거기서 오판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은 말투만 딱 보고 뭐 하는가 봐도 저분이 물건을 살지 안 살지 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게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직관이나 사회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플러스 돌발 사태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때 서양 미래 예측 이런 예측을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게 옛날에는 이 안경 하나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질병까지 딱 얼굴 보면 언제 무슨 병이 와까지 하는 방법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박 났겠죠? 대박 났을까요? 대박 못 납니다. 왜? 누군가 반대합니다. 어느 계통에서. 뭔지 아시겠죠? 어느 계통에서 반대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전기가 됐든 수소가 됐든 에너지가 정말 안 드는 자동차를 발견했습니까? 대박 날까요? 정말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 됐다 이내라면은 모든 병이 치유되는 약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떨까요? 떼돈 벌겠죠. 진짜 떼돈 벌을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은지 일주일 안 됐으면 낫을 정도의 만병통치약을 개발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아파. 아버님한테 약을 내가 먹이겠어. 형제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리고 그 약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할까? 내가 모든 병이 치료되는 약을 발견했어. 회장님, 살아가 사십시오. 먹으러 가십시오. 먹을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고 뭐냐겠죠. 회장님 같이 먹어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먹어주는 분들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걸 내가 발견했어.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첫째, 신문 광고를 때릴까? 한번 때립니다. 죽은 지 일주일 된 사람들한테 모든 병이 낫는 약입니다. 신문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보셨습니다. 그 약 신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저걸 무조건 사겠으라고 할까? 아니면 아이고 라고 할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여러분들. 거짓말인 줄 알죠. 예, 아이고 거짓말인 줄 알고 또 왔구나. 가장간고. 맞습니까? 세상은 진리가 이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갈릴레오는 나중에 그걸 밝히려고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네가 잘못했어. 지동설 아니야. 천동설이야.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지동설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맞는다고 막 대단하게 알렸습니까? 현실은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뒤에 지동설이 밝혀졌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어서? 맞지가 않아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시대가 아니고 조금은 모순의 시대입니다. 진리와 모순이 섞여 있지만 진리가 더 많을까 모순이 더 많을까 현실은. 이제 그 문제를 좀 짚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진리가 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이 약간 애매할 때는 기준이 안 섭니다. 지금 지난 몇 년을 보십시오. 우리 정상입니까? 정치가 정상입니까? 사회가 정상입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엉망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 못하지만 이제 어딘가 누가 칼럼을 글을 썼더라고요.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수 얘기하면서 과연 보수가 보수다운가 진보가 진보다운가 할 말 없습니다. 욕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빠서 그렇습니다. 보면서 욕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차라리 양쪽의 장점을 칭찬하고 보완을 시켜줘라. 시대는 그래야 가는 거지. 누구나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그럼 여당이 맞아요? 야당이 진보가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코끼리를 만지러 장님이 만졌는데 허벅지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등판을 만진 사람이 있고 꼬리를 만진 사람이 있고 뿔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코끼리가 어때? 코끼리는 말이야 딱딱해. 돌처럼. 뭐를 만졌을까? 뿔. 코끼리는 동아줄 같아. 뭐를 만졌다? 꼬리. 코끼리는 버름박이야. 버름박. 뭐를 만졌다? 등. 포끼리는 기둥나무야. 그리고 싸웁니다.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기둥나무인데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기둥나무란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코끼리가 기둥나무입니까? 맞는 부분이 있는 거지 전체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줘야 됩니다. 객관적 기준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나는 코끼리를 얘기하는 거야. 코끼리는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자, 코끼리의 일부분이 기둥나무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코끼리가 그런데 어떡하냐? 코끼리가 기둥나무라 우깁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벼른박이야. 그때부터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노. 둘 다 맞지만 둘 다 틀립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가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과학. 저는 얘기합니다. 미신이라고. 정말이다. 기존 전통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은 말하자면 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신입니다. 미신의 반대가 뭐죠? 미신의 반대는 정확히 안미신입니다. 그런데 미신의 반대 개념을 쓰는 것은 과학이죠. 맞습니까? 과학과 논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칩시다. 논리와 과학을 얘기할 때 계산과 공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야가 있는데 90%가 과학적이야. 10%가 비논리적이야. 그러면 그 정답이 맞을까 틀릴까? 그건 과학입니까? 논리입니까? 논리가 아닙니까? 문제를 푸는데 90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논리에 적용시켰고 10%만 대충 시켰습니다. 정답이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 자, 사과가 있습니다. 50%가 썩었어. 무슨 사과? 90%가 썩었어. 무슨 사과? 5%가 썩었어. 무슨 사과? 5%밖에 안 썩었는데? 그럼 1%만 썩었어. 무슨 사과? 썩은 사과. 그럼 자,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는 과학적 요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미신적 요소 있어 없어? 있어요.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신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가 섞이면은 썩은 부분과 안 썩은 부분이 섞이면은 썩은 사과입니까? 안 썩은 사과입니까? 미신과 과학이 섞으면 미신입니까? 과학입니까? 미신이 되는 겁니다. 논리와 비논리가 섞이면은 비논리가 되는 겁니다. 100% 논리적일 때만 논리가 되고 100% 과학적일 때만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코끼리의 기둥나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코끼리의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둥나무는 코끼리의 일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정치나 모든 세상이 싸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서로의 자기의 기준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어떨 때는 몰라서 어떨 때는 알고도. 제가 항상 분개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정치에 분개하고 시대에 분개하고. 근데 분개한 이유를 볼 때 내가 너무 많은 이익을 받아서 분개하는 경우 봤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이익을 받아서 분개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남들 것까지 빼서 나한테 다 왔어.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나는 분개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분개할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 적을 때만 분개합니다. 그게 참된 이 시대의 지성일까요? 그렇게 분개해야 될까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진짜 분개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너무 많이 받았다고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객관적식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리만 보면서 우기지 말고 몸통만 보면서 우기지 말고 다리도 인정해주고 몸통도 인정해주고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몰라서 어떤 분들은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주명리학 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19일 날은 청와대 풍수하고 용산 풍수를 나눠서 설명을 한다겠습니다. 그걸 칼럼으로 쓰고 싶은데 하도 시간에 쫓겨서 못 쓰다가 제가 이 강의할 때 미리 떠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떠들어 놓으면 제가 한없이 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매일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뭘 하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에도 7, 80명 데리고 또 우리 또 좀 청류홈에서 또 우리 21주년 학술대회도 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14일 날 포럼하고 19일 날 포럼하고 뭐 23일 날 포럼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아까 용산 풍수, 청와대 풍수 할 때 풍수지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용산과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게 아니라 대통령궁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서 풍수지리가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미리 몇 년 전부터 용산으로 가야 된다. 다수는 용산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을 내기를 뭐라고 내냐. 대부분 보니까 이제 똑똑한 사람이나 특히 뭐 이제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 결론을 낼 때 뭐라고 하냐. 풍수지리는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보는 기준마다 다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객관적인 완벽한 기준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준만 가지고 우기니까
다리의 기준 갖고 움직이고 꼬리의 기준 갖고 움직이듯이 이게 동양 역학의 현 주소입니다. 사주명리학도 그렇고 풍수지리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전통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이렇게 자연과학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미신적 요소가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 과학적 부분만 끄집어내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신적 부분만 가지고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답 없이. 과학은 누군가가 얘기했거나 어떤 유명한 고전에 근거된 것이 과학인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논리체계가 있는 게 과학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무리 유명한 고전에 증거한 게 없을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맞서 없을지라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그건 과학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똑같은 틀에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틀이 있다는 과학입니다. 기존의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에는 일부씩의 공식은 있지만 일괄되게 통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신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저는 뭘 하는 거냐? 예, 저는 동양 미래의 직학을 개발했습니다. 사주명리학을 그냥 사주명리학이라고도 하고 100% 자연과학을 근거해서 100%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뭐냐? 자연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전과 자전 속의 지구에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봄, 여름, 가을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착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실제. 그런데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8월 5일 날 더워요? 추워요? 덥죠. 그냥 더워요? 많이 더워요. 징그럽게 덥죠. 그런데 오후 3시에 태어났다. 아주 뜨거울 때 죽음이겠죠. 걔가 혓바닥 빼고 헉헉거릴 때. 이럴 땐 뜨거운 기운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름을 만나는 게 좋을까? 통상 개연적으로 때 여름을 만나는 게 좋을까? 겨울을 만나는 게 좋을까? 빙고. 그런 사람이 또 만났는데 똑같이 8월 6일 날 태어나서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을 만났어. 손 붙잡고 싶을까? 떨어지고 싶을까? 이것들이 인연법들입니다. 꼭은 아닌데 그것도 꼭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만 분석한다라면은. 근데 그런 원리는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제대로 분석되지 않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게 지금의 사주명리학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사주명리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주명리학. 사주명리학은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좀 어려운 말인가요? 10간과 12주로 표현한 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사주팔자. 그 사주팔자. 다른 게 아니라 아까처럼 누군가가 8월 5일 날 3시에 태어났냐? 1월 5일 날 새벽 2시에 태어났냐? 1월 5일 날 새벽 2시에 태어났으면 뜨거워, 더워, 추워? 추워 죽겠죠. 근데 다시 겨울을 만나면 죽음이겠죠. 이렇듯이. 바로 이렇게 태양의 각도를 표시하는 게 원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런 태양의 각도를 처음에 가지고 있다라면, 그 설정이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여름을 만나는 것과 겨울을 만나는 게 반복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균형을 맞고 어떨 때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 균형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여름만 되면 몸이 힘든 사람이 있고 겨울만 되면 힘든 사람이 있는 게 바로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 것 말고 야 사업적이나 이런 것도 잘 나가고 못 나갈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그걸 체계화시켜서 찾은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양 미래학을 통틀어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를 겸손하게 90%입니다. 겸손하게 90%를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을 개발한 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왜 아닐까? 자, 현재 여러분의 모습 봅시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 우리 회장님의 지금의 모습에는 첫째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갔죠. 본인의 노력. 여러분들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배우자나 가족의 영향력 있겠죠. 혹시 또 태어나기를 대한민국에서 맞죠? 이디오피아 태어난 거 아니죠?
만약에 회장님께서 지금의 이 회장님의 역량을 갖는데 이디오페에 태어났다면 이런 역량을 발휘했다 못했다?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럼 우리의 현재 모습에는 태어난 지역, 아우지 탄광에 태어났어도 힘들겠죠. 태어난 지역, 부모 영향, 배우자, 내 노력, 이런 모습이 통틀어서 현재의 모습이 설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사주팔자 딱 뽑아놓고서 직업을 맞추고 다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는 행년어르시가 똑같은 사람이 한둘이다 여러 명이다. 거의 없죠. 거의 없을까? 우리나라 전체로요. 우리나라 전체로. 우리는 그 동네에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한 명이나 있을까? 근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좀 많겠죠. 네, 그렇죠. 오늘 12시에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태어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산부인과. 한 2명? 아니요. 전국적으로. 트럭 갖고 실어도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사주팔자. 만약에 누군가가 회장님의 사주를 딱 뒤밀자마자 지금 미래의 직합박사 1호 소재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맞추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이. 이게 학문적으로 맞으려면은 똑같은 사주팔자 가진 사람은 다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박 회장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 가진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 똑같은 생년월일 가진 사람이 한둘이다 여러 명이다. 근데 삼성전자 부회장은 딱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 부회장이 된 이유가 사주팔자다. 아버지 때문이다. 간단한 겁니다. 아버지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모와 출신성 맞습니까? 이 사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사회에서 움직인다고 이 사회에서 아무리 능력 있게 움직인다 치더라도 삼성가의 후예로 태어나거나 빌 게이츠가의 후예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역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허은영 교수가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벌이지만은 그래 빌 게이츠보다는 약간 미달하죠, 약간 미약하죠. 많이 미안. 많이 허 교수님 빌 게이츠라지만 빌 게이츠는 허 교수님 잘 모를 수도 있죠. 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자, 근데 빌 게이츠하고 똑같은 사주팔자가 한둘이다 여러 명이다. 전부 다 빌 게이츠 아닙니다. 이게 맹점인데 우리는 사주만 딱 뽑아놓은 모든 걸 맞출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가리키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아까 우리 노인 회장님 할 때 이사 갈 때 방향도 물어보고 뭣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학의 정서입니다. 질문. 이사 갈 때 방향이 무지하게 중요할까? 조금 중요할까? 아주 조금 중요할까? 전혀 관련 없을까? 사실은 거의 중요도를 따지기 못할 정도까지 미미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볼 때 여러분들 가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무슨 절에서 아니 낙산사가 기둥발이 좋다 하던가? 너 어디서 기도했더니 서울대를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분이 서울대 간 게 여의도 순국교에서 기도해서 간 겁니까? 낙산사에서 기도해서 간 겁니까? 애가 공부해서 간 겁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향력은 있다 없다? 그러면 애 공부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해. 1번. 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 2번. 누가 가게 됩니까? 거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냐? 공부가 우선순위냐? 그러면 기도가 우선순위니까 그날 아침 컨디션이 우선순위니까. 컨디션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든지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엿이 좋을게요. 도끼가 더 효과적일까? 엿이 효과적일까? 공부 안 하고 도끼 좋은 거 주면 합격할까?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기도발을 얘기하고 엿을 얘기하고 정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영향력이 없냐?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영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 갖고 모든 게 이루어지면 가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게. 종교에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있는데 왜 걱정하냐? 기도하면 된다고. 죄송합니다만 저도 카톨릭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지만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저한테 목사님들도 좀 많이 오시기도 하고 실제 목사님도 제가 제 강의를 들어서 제가 가르친 분도 계시고 또 뭐 이쪽 저쪽 성국에 계신 신부님도 가르친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뭐라 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느님도 은혜를 베풀고 시련을 주시는데 하느님이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시련이기도 하고 그 시련을 언제까지 줄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자연에 태어나서 자연의 순환 계절을 살아가니까. 그럼 어떤 종교에서 얘기한다. 이걸 아닌 게 죄악일까? 천만이 맞습니다.
아마 성경이나 이쪽에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 씨앗을 주고 그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지고 몇 달 있다가 점검을 하는데 그 씨앗만 착실히 가지고 있다가 그걸 주는 사람을 이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더 많은 씨앗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뭔 얘기 하셨습니까? 지혜로서 활용할 걸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그건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종교자가 됐든 이 시대의 선자가 됐든 현자가 됐든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분들, 사회의 리더분들께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매고 떠듭니다. 이렇게. 역학계통에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비법이라고 하면 몇 천만 원씩 들고 와서 배우러 갑니다. 근데 저 같은 비법이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만약에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떠들 거 없습니다. 비법만 흘려서 골라서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광고를 홍보하면서 제자들을 자꾸 양성합니다. 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들이 뭔가요? 이걸 정확히 알면은 우리는 지구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변하는 흐름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변해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안다라면은 우리 애가 취업이 안 된다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비싼 돈들을 대학 졸업했더니 뭐해 나가 죽어 이럴 것도 없는 거고 노는이 시집이 나가 이럴 것도 없는 거고 때가 아니구나 기다려 라고 하면서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다가 진짜 사업을 할 때 무리하게 던져가지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패가망신할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좀 쉬어보지 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다 사기당이 너무너무 힘들어. 친구한테 당하고 형제한테 당하고 그래서 친구가 형제가 왼수야. 근데 친구 형제가 왼수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서 내가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데 겨울의 시기를 만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역할을 친구나 형제가 해준 것 뿐이지 사실은 진짜 역할은 겨울이 한 거고 친구나 형제는 그 들러리 역할을 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친구 형제를 원망한 일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아웅다웅 살 필요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세상, 나와 우리가 아니라 나와 우리가 항상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공부하러 와서 가정을 땡겨치지 말아라.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학문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부터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집단부터 행복하게 하면서 사회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가라. 그게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걸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때를 기다립니다. 어떤 때를? 이게 제대로 퍼쳐나갈 시기를 이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도 많이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저녁 7시도 넘었죠? 8시 다 돼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가 졌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뜨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해가 졌죠? 네. 태양은 내일 아침에 떠오르죠? 맞습니까? 네. 하루에 태양이 몇 번 뜨거집니까? 한 번요. 여기는 서울의 중구인데 몇 번 뜨거지죠? 한 번. 질문, 미국은 하루에 태양이 몇 번 뜨거질까? 미국도 하루에 태양은 한 번 뜨거지는 거 맞습니까? 네. 너무 좀 쉬운 질문이었나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태양이 해가 뜨거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금방은 해가 뜨거진다며. 본인 입장? 금방은 해가 뜨거진다며.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농담한 겁니까? 사실을 얘기한 겁니까? 질문, 해가 뜨거집니까? 지구가 돕니까? 중요한 겁니다. 지구가 도는 세상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가 뜨거지는 세상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있고 보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리의 세상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구가 도는 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구가 도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죠? 근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거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해가 뜨거지는 세상입니다. 그럼 원리는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게 원리가 돼서 해가 뜨거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진리대로 보입니까? 왜곡돼 보입니까? 왜곡돼 보이는 거죠. 지구가 도는 원리에서 해가 뜨거지는 걸로 보입니다. 세상은 왜곡돼, 보이는 게 사실입니까? 왜곡되어 있는 겁니까?
보이는 건 생각보다 왜곡되어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허은영 교수님이 아름다운 여성처럼 보이는데 왜곡됐으니까 사실은 험악한 남성이 여성이 탈을 쓰고 있는 거 맞나요? 왜곡됐으니까. 그래요? 아니요. 여성 맞습니까? 네. 진짜예요? 네. 믿을만 합니까? 네. 자, 봅시다. 자, 달은 뜨거집니까? 멈춰 있습니까? 달. 그냥 대답하면 돼. 달이 뜨거집니까? 멈춰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뜨거지죠. 태양은 원래는 멈춰 있는데 뜨거지는 걸 보이고, 지구는 움직이는데 멈춰 있는 걸 보이죠? 반대로 보이죠. 근데 달은 뜨거지는 걸로 보입니다. 즉,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봅시다. 지구와 태양은 왜곡돼 보이는, 달은 왜곡돼 보입니까? 사실대로 보입니까? 그럼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왜곡돼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대로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사실대로 보이는 게 더 많을까? 왜곡돼 보이는 게 더 많을까? 그걸 잘 모른다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옆에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옆에 인사 좀 하세요. 반갑다고 서로. 아시는 분이니까 악수 좀 하세요. 이렇게 악수 좀 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해주시고 서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 팔짱도 팔 좀 당겨주시고 자 위로 좀 올려주시고 좌측으로 당겨주시고 자 우측으로 당겨주시고 자 뒤로 딱 해주시고 자 좋습니다. 익혀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여러분 여러분의 참모습 지금 이 보는 모습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까?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외모만 쳐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아한 모습이 여러분의 참모습입니까? 뭐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집에 막 들이닥쳤을 때 그때의 모습조차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즉 여러분의 참모습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될까?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얘기는 우리가 보는 모습이 그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인데 이것이 참모습이 더 많다, 왜곡된 모습이 더 많다. 우리 세상엔 왜곡된 모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진리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돈다는 걸 알면은 태양이 어떻게 뜨거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해가 뜨거지는 반복을 통해서 규칙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현자가 되시는 분들은, 현명한 분들은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뜨거지는 거나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잘 나갔다고 신문에 나오면 압니다. 박수칩니다. 아, 잘 나갔구나.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는 걸 보고 저긴 잘 나갈 것이다 압니다. 아, 저기에 투자하고 저기 노력했구나. 저건 잘 나갈 거야. 일반인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들 뿐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게 이 노력 이런 것들 자체가 아까처럼 노력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우리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같은 흐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 나갈지 못 나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옥살이를 할지 안 할지 그걸 100%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옥살이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사주파차 타고난 사람이 전부 다 옥살이 했을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냐? 그 시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타고난 기운에 움직이는 균형이 맞는 시기다 안 맞는 시기다? 최대한 안 맞는 시기. 그러면 그렇게 똑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힘든 삶을 산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나 베트남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오토바이 끌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장관 진급 받았더니 못 하는 거잖아. 뭐라게? 아, 대박나는 손님 오겠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관계에서 당당히 잘 나가. 정부의 부처의 실장이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 장관 되겠고. 실장 다음 장관이잖아. 장관이 차관 되겠다라고 예측해 줄 수 있는 건데. 맞습니까? 네. 즉,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과 예측이 있는데요. 아, 예언하고 예측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예언과 예측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예언과 예측은 말도 다르지만 예언은 주로 직관이라는 걸 통하는 겁니다. 직관은 규칙이 아닌 어떤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떤 무속인이나 특수한 도사란 분들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김정은이 다음 달에 죽어. 김정은이 어떻게 알았어? 계시 받았어. 계시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누군가 그걸 똑같이 계시받기 전에는 몰라. 근데 죽을지 안 죽을지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맞습니까? 엘빈 토플러부터 시작해서 이런 에드가 케이시 같은 분들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언은 규칙이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고 예측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했을 때 방언처럼 맞으면 맞는 겁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보기도 하고. 근데 예측은 뭐냐? 바로 학문적 틀에 의해서 똑같은 규칙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것, 이게 예측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규칙이 정확할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 규칙을 정확히 해석할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언은 신기가 높거나 정신이 맑을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예언은 학문으로 배울 수 있다 없다? 그건 기도를 통해 되는 겁니다. 예측은 학문으로 배우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어떨 땐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어젯밤에 가다 초등학교 동창 만나 술 한잔 먹고까지 맞추기도 합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맞을까? 그건 예언의 영역일까? 예측의 영역일까? 그건 예언의 영역인 겁니다. 말하자면 신기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람 신들렸네 소리를 합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이 맞아 들어가면 인생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들린 것 같아. 던지면 다 맞아. 누가 그렇습니까? 주식하든 주식의 대가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질문, 그 주식에다가 전설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50년, 60년 계속 그렇게 맞을까요? 혹시? 짧으면 몇 년, 길으면 20년, 간혹은 30년 넘어간 경우도 있지만 드뭅니다. 40년 딱 넘어가면 반드시 몇 번의 고비를 겪습니다. 우리는 전설을 얘기할 뿐인 거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보십시오. 나는 60년 동안 계속 벌기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벌 때가 있고 그 중에서 10년, 20년, 특히 10년에서 20년짜리 정신없이 없습니다. 그래서 5, 6년, 7, 8년은 그냥 침만 바르면 다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똑똑해서 됐을까? 아닙니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시기 찾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경험을 쌓았던 많은 경력 가진 분은 내가 장관을 했었고 사업을 무지하게 벌었었어. 예전에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한다. 똑같이 해서 또 그렇게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봅니다. 안 됩니다. 그때 왜? 그때는 이미 그 기운의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또. 왜?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것처럼 하다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규칙을 정확히 한다면 그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철학관에 갈 때 사주팔자라는 걸 갱신히 뽑는 그런 아주머니께서 사주 공부를 50년 한 사람부터 30년 한 사람부터 더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겁니다. 왜 맞춘다? 바로 신기가 적용될 때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얘기할 때 어떨 때 맞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운이 좋으면은 철학관 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직관이 발달되어 있고 신기가 조금씩 있는 분들입니다. 많이 있는 분들은 아예 신을 받은 분들인 거고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기가 맞을 때 그때는 잘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는 거지 규칙 갖고 맞는 게 아닙니다. 규칙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밖에 규칙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사주명리학 체계에서는 규칙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게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주명리학이라면 현대 사주명리학이라면 사주명리학이고 논리를 푼 사주학이라고 제가 오죽하면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기존 사주명리학과 아예 구분해서 새로운 장르라고 해서 동양 미래예측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즉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위도와 경도를 찾으려니까 그거는 생년월일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써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게 똑같다 보니까 그냥 과학적인 사주명리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해석하는 방법도 관점이 다르니까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양 미래예측학을 개발했습니다. 동양 미래예측학 공부하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수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과학적인 사주명리학을 가르쳐 줄게라고 해야 먹힙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명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존의 사주명리학을 무지하게 오랫동안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반 이상의 사기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왜?
그분들이 항상 정확히 맞는다, 안 맞는다. 어느 때는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신기하게 맞아. 어느 때는 맞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안 맞는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론들에 의해서 맞는 게 아니고 직관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맞는다는 걸 그분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기존의 사주 명리학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수요가 그쪽에 있다 보니 저는 사주 명리학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논리로 푸는 오죽하면 사주 명리학 제가 개발한 사주 명리학 이름을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화명리라고 책까지 그런 식으로 져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치면은 조금만 얘기를 조금씩 분리해 나가겠지만 기존 사주명리학부터 바라보는 자체가 이미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좀 다른 학문일 수도 있고 같은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 사주명리학도 잘만 활용한다면 어떤 부분들은 꽤 유용한 성격 특성부터 어느 선까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이 언제 성공해? 당신이 언제 실패라고 부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사건이 이루어진 맞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럼 언제 어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일까요? 공간일까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근거한다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열매를 맺히게 만들고 또 다시 또 자라나게 새싹이 돋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노력을 주관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데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언제? 겨울에. 근데 봄에 노력 안 하고 대충 씨앗을 뿌립니다. 누가 많이 거둬들일까요? 그럼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죠. 그럼 중요합니다. 얘기합시다. 우린 열심히 노력합니다. 썩은 땅에서. 근데 기름진 땅에서 대충 뿌립니다. 누가 더 많이 거둬들일까요? 그럼 노력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공간이죠.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름진 땅에서 뿌린다. 겨울에. 별로 안 기름진 땅에서 봄에 뿌립니다. 누가 거둬들일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 열심히 뿌린다. 정말로 죽으라고 쭉증이 가지고. 대충 뿌립니다. 좋은 열매 가지고. 누가 더 거둬들일까요? 좋은 열매 가지고 겨울에 뿌립니다. 쭉증이 가지고 봄에 뿌립니다. 누가 더 거둬들일까요? 그럼 잘 봅시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때입니다. 때. 두 번째는 공간. 그래서 때를 찾는 게 동양 미래의 즉학. 공간을 찾는 게 풍수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아이디어입니까? 아이템. 씨앗이죠. 그게 아이템입니다. 씨앗이 아이템. 어떤 걸 가지고 노력하느냐. 그 다음 노력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력밖에 없는 거지 노력이나 인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첫째 시간의 지구, 공간의 지구, 아이템의 지구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이 마치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노력의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있습니다. 노력.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면 겨울에 쌀 10가마 거둘 걸 20가마 거둘 수 있고 가을이지 참 20가마 쌀 10가마 쌀 100가마 망할 것을 노력하면 10가마를 때울 수가 있는 거고 잘 모르면 폭삭망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풍수지리가 몇 자리 하나 잘 쓴다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몇 자리가 성공과 실패 묘 잘 쓰면 무조건 부자 된다. 1번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묘 잘 써서 무조건 부자 되면 풍수하시는 분 묘 잘 써서 본인부터 부자 되라고 하십시오. 묘자리는 부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게 성공과 실패의 절대 요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4일날하고 19일날 정확하게 하나씩 분석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PPT는 열지도 않고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다고 벌써 연락이 오고 있네요. PPT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PPT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대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죠? 동양미래의측과 사주학이 정신없긴 하지만 뭔가 있다는 것과 기존 사주명리학 왜 문제가 있는지 왜 그렇게 잘 맞고 틀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 짐작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주명리학에 대한 모든 질의응답까지는 9월 14일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6시 10분부터 9시 20분까지 사주명리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9월 19일날은 풍수지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 오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강의고 앞으로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들을수록 유리할 겁니다.
질문은 14일이나 19일 날 해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자신의 때를 찾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